발란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란트 방코스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터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을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에벌리 버밤님, 웃는 얼굴님 한올님 감사합니다. 2주차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간단하게 좀 한 줄 평을 해볼 건데 스테이지 2 2주차 7월 25일 날 있었던 젠지와 G의 경기입니다. 경기 결과는 모두의 예측 다 젠지를 예측했던 것처럼 네. 젠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젠지와 글로벌 e스포츠의 경기 한 줄 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보님 먼저 해주시죠. 한 줄 평을 먼저 어렵네요.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저 셋이. 우선 저는 막 뭐 특별한 네. 건 아니고 그냥 이날 경기 봤던 걸 되새겨 보면 당연히 젠지가 2대1로 이겼지만 저는 G에 있는 크리스탈 선수가 그렇게 잘 쏘더라고요. 뭐 당연히 뭐 제 기억으로는 3맵 중에 2맵을 아마 킬 1등을 했을 거예요. 팀에서 맞아요. 지던 이기던.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크리스탈, 역시 러시안. 역시 러시아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보면은 썸띵 잘 쏘죠. 네. 잼킨 잘 쏘. 다 러시안들이 너무 근데 잘 쏴 총을. 솔직히 저도 저거 공감한 게 러시안 친구들과 터키 친구들이 총 잘 쏴요. 터키는 좀 어그레시브하고 진짜 어그레시브하고. 지금 퍼시픽에 와 있는 러시아 네. 친구들이 다 각각 팀에서 킬 많이 하는 포지션으로 있어서 크리스탈이 그날 너무 좀 돋보였다. 지는 맵에서도 저는 그냥 젠지야 아박 좀 어떻게 좀 그냥 이 정도? 예. 젠지 아박 좀. 아박 좀 어떻게 좀 좀. 예. 근데 젠지가 아박을 원래 그렇게 못했나요? 그 아박만 고르면은 다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제가 중계할 때마다 그랬던 것 같고 이겨도 되게 불안했었고 과거에 옛날에 아박하면은 먼치킨의 가디언샷, 뭐 클러치샷, 맞아. 역전샷, 역전 경기 많았었는데 네네. 최근 아박은 너무 불안하긴 해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좀 얘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탈론과 탈론이랑 DFM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조금 많이 예상 밖의 경기 결과였고 그치. 근데 한 줄 평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데토네이션 포커스 메이 그게 근데 지난번에도 나왔던 건데 좀 창의성을 발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의성을 발휘하기에는 경기 네. 내용이 메이가 그냥 진짜 역대급 캐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모두의 예측은 탈론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맞죠. 탈론이 DFM한테 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리미가 그러니까 저는 프리미가 이 정도로 긴장을 했던 적이 있나? 게임이 절었던 적이 있나?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프리미가 마지막 맵에서는 제 기억에 3킬인가 4킬하고 맞아. 나서 아예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이스박스에서. 프리미의 경기력이 조금 아쉬웠던 게 탈론 전체의 패배를 이끌 만큼 여전히 탈론에서 프리미의 지분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프리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른 선수들도 약간 좀 힘들었던 건지 전체적으로 좀 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메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원래는 프리미가 담당을 해줬는데 그 1대1 성립이 단 한 번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메이랑 다이다이 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네. 파괴력적인 예, 측면에서 그냥 아예 1대1 성립이 안 됐어요. 그날 경기는. 알겠습니다. 그럼 한 줄평 빈보님 들어볼까요? 뭐 아카메이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경기 내용이 뭐 저거 말고는 정리될 게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세일님 네, 저는 이 경기 때 이제 그 아박을 기억하며 프리미아 힘내. 프리미아 힘내. 4킬 한 아이스박스 3맵 때 프리미가 딱 그 맵을 지면서 이제 4킬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실 프리미는 누가 봐도 어떤 한 맵에서 지던 이기던 한 자릿수 킬을 한다? 거의 웬만하면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날은 조금 충격이었을 거예요. 프리미한테도. 그러면은 다음 경기 T1과 제타의 경기입니다. T1이 사실 2대 0으로 뭐 나름 원사이드한 경기, 형제간의 뭐 매치 이런 것도 기대가 됐었는데 T1이 2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저는 사실 제타를 골랐었거든요. 근데 네. 뭐 이거 역배긴 했는데 T1을 고르신 두 분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때 경기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은 했는데 일단 한 줄 평은 컴백 메테오가 될 것 같아요. 컴백 메테오. 지금 비모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네. 어쨌든 T1의 핵심 키맨은 메테오다라고 어쨌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기준에서는 이번에는 네. 메테오 사용법이 좀 옳았나요?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연막은 연막이지만 글로벌 백업이 되는 아스트라를 기준으로 메테오를 그냥 감시자처럼 앵커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메테오에게 혼자 영역을 파거나 1대1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맵들을 계속 T1은 노리지 않을까. 세일님도 한번 평 한번 들어볼까요? 동호야 적응 다 했네. 동호 적응 다 했네. 왜냐면은 동호 선수가 결과를 봤을 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응을 했고 뭐 다른 스타디움에 가서 했지만 그래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암으로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또 어마무시할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T1의 좀 다시 돌아온 폼 네. 너무 이제 축하드리고 RRQ와
농심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음. 일단은 빈보님은 농심 예측하셨었고 뭐 농심을 좋아하는데 RRQ와 농심 경기도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네온 말고는 다른 게 좀 문제인가? 이게 농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담비 선수의 그 요원폭에 대한 얘기인 걸 수도 있는 거죠. 담비 선수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네온 말고 다른 요원을 잡았을 때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드는 게 아박에서도 나왔으니까 레이즈는 또 괜찮았거든요.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근데 이거 당장 이게 아박은 하버바이퍼 조합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Z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의 미스가 컸거나 Z 진입에 문제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는 얘기니까. 세일님 한 줄 평. 저는 오히려 그 헤이븐에서 그 몬예 잼킨이 그 투엔트리로 요루 네온 했을 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몬예시 네온 할 때 그거를 볼 때 너무 신나거든요. 제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RRQ한테 그냥 투엔트리 체계로 가는 거 어떠냐. 이웍 감독님 투엔트리 고. 저는 한 줄 평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머리 싸움에서 RRQ의 승. 결국에는 왜냐면 이게 머리 싸움에서 RRQ 승. 왜냐면 이게 감코진들이 준비한 거에 차이가 났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코로드는 농심이 이긴 게 맞아요. 근데 헤이븐에서 끝냈어야 됐는데 RRQ가 그 운영법을 바꿔온 거를 농심 쪽에서 캐치를 못했어요. 젠지전 때 거를 다시 되짚어 봤는데 그때부터 이미 RRQ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일단은 RRQ와 농심은 한 줄 평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 있었던 경기입니다. DRX와 팀 시크릿의 경기였습니다. 2대 0이었죠. 뭐 이거 한 줄 평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빈보님. 우아한 DRX 드디어 다시 등장. 우아한 DRX 다시 등장. 왜냐면 이거는 중계를 하면서 진짜로 약간 감명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스테이지에서 젠지 분석 이후로 그 아박하면 이제 DRX가 떠오를 정도로 운영이 완벽했다. 세일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난번과 조금 이어지는 연장선인데 TS 인비만 남았네. 인비만 이게 어떤 남았네. 원래 의미냐면 엔트리를 돌려가다 했는데 오늘 그것과 연결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켈리에스, 제스뷰, 니지 이렇게 셋이 엔트리를 했어요. 근데 네. 오늘 와일드 오레오까지 네온을 하면서 인비 빼고 지금 다 한 번씩 엔트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비가 엔트리 한 번 잡고 나오는 맵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인비가 엔트리를 한 적이 아예 한 번도 없나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찐 척후예요. 그냥. 찐척후예요. 찐척후. 그냥 감시자도 안 하고 연막도 안 해요. 그냥 찐 척후예요.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척후인데 이제 제 한 줄 평이 그거죠. 그냥 이제 인비 빼고는 다 한 번씩 엔트리를 했기 때문에 이미만 아, 남았다는 게 네, 이미만 할 남기고 다 일 빼라는 게 아닙니다. 남았네. 아, 이렇다는 얘기죠. 그쵸. 네. 이렇게 정확히. 그쵸. 분이 아직 한국말이 좀 어색하셔서. 자, 붐과 페이퍼렉스의 경기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세트에서 붐이 따라잡았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따라잡길래 그래 연장까지 가서 붐이 이기고 그 다음에 PRX가 붐 이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네, 한 줄 평 가나요? 그냥 바로? 뭐 두 분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알던 맛 그대로. 알던 맛 그대로. 세일님은요? 놀다가 질 뻔했네. 또는 던지다 질 뻔했네. 던진 적은 없어요. 거는 아니야. 솔직히 던진 적은 근데 없어요. 예. 페렉이 이 맵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질겜 느낌을 나는 플레이들을 몇 개 제가 포착을 했거든요. 몇 라운드를 졌어요. 그게 아마 한두 라운드 이후에 알렉스가 바로 타임아웃을 걸어버리더라고요. 바인드 로토스 전반까지였나? 그 작전 타임 직구 승률 100%예요. 자 그러면은 그 세일님은 그것 때문에 그냥 농담처럼 던지다 그렇죠. 농담이죠. 하신 거고 빈보님은 알던 맛 그대로 어떤 건지 한번 좀 맵 뱀픽도 예상했던 대로고 그리고 1맵 바인드 나온 거 뭔가 준비한 건데 저는 이게 그 결국에는 PRX가 마스터즈나 EWC 준비하면서 본인들이 약했던 맵들을 수정해왔잖아요. 그리고 헤이븐도 저희가 분석을 한번 다뤘는데 그것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붐이나 다른 팀들이 PRX를 만날 때 약점이라 꼽을 만한 맵이 그렇게 딱히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맵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알던 맛 그대로 이 맵도 뻔하게 되게 로터스 바뀐 게 없어요. 포세이큰이 이번에 연막 잡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림스톤이요? 브림. 네. 그냥 다른 요원이 하고 싶었나 보다. 네. 맞아. 요원 폭이 아마 그 뭐 글로벌까지 다 세 개 모르겠지만 남았어요. 퍼시픽에서는 제일 많은 요원을 플레이한 게 포세이큰이 맞아요. 맞죠? 글로벌 기준도 제일 많아요. 글로벌 왜냐면 기준이었어요? 글로벌 대회 때 그게 영상으로 나갔었어요. 한번. 근데 그때보다 요원이 더 늘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주차에 6개 경기들의 한 줄 평을 좀 해봤는데요. 3주차의 경기를 좀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요. 예측 먼저 하시죠. 다 젠지 아닐까요? 저 젠지입니다. 젠지. 저는 여기서 솔직히 팀 시크릿을 고르면은 이건 진짜 역배죠. 솔직히 저는 이거는 너무 낮다고 봐요. 네. 일단은 이거 젠지 갈게요. 솔직히 여기서 제가 TS 팀 시크릿 가면은 이거는 좀 뭐 아니 알겠습니다. 오히려 탈론 T1을 고민하면 난 인정. 그거는 맞아. 저도 고민돼요. 맞아. 네.
전 오. TS 갑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라이브예요. 네. 네. 아, 자, 어쨌든 저는 팀 시크릿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론과 T1 경기입니다. 저는 T1이요. 저는 탈론이요. 탈론이 그 포르스터 감독이 과거에도 항상 뭔가 어떤 특정 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주 후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시간이 주어지면 카운터를 잘 쳐오더라고요. 준비도 잘 하고. 아. 그러니까 이 팀의 습성과 습관을 음. 공부를 해서 얘네 이맵 고르면 이렇게 카운터 치자. 요런 전략들을 좀 잘 짜오는 것 같아서. 인정. 자, 어쨌든 탈론이 T1에 대한 경기를 잘 분석할 분석하고 거다. 준비해서 이길 수 자, 있다 때문에 맞아. 세일님은 탈론을 아, 저는 고르셨고요. 여기서 이 의견에 정확히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분석을 못해요. 메테오를 분석해 오면 예? 되죠. 예? 메테오를 분석해 오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야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축구 경기에서 보시면은 NFL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특정 선수를 맞아요. 분석하는 거예요.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메테오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어떻게 할지 예상이 안 돼요. 아직은 정립이 안 되는, 정돈이 안 되는 것 같다. 왜냐면 본인들의 색깔이 뚜렷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센트는 푸나틱 거를 해요. 근데 과거의 인터뷰나 과거의 게임들은 PRX를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푸나틱과 PRX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어요. 근데 맞아. 그 중간에 있는 T1은 어떻게 분석할까? 탈론이. 근데 저는 이게 머리가 아파서 어떤 맵을 특정 노리거나 누구 선수 노리기가 되게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탈론과 T1의 경기를 예측할 때 지금 현재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하고 있다가 지금 패배한 느낌이에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렇죠? DFM한테. T1은 처음에 빈보님이 말씀하셨던 잘못된 메테오 사용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올바른 메테오 사용법 알았다 메테오 사용법을 하면서 또 고점, 그러니까 고점이라기보다는 뭔가 괜찮아졌고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죠. 네, 이제. 이번에도 또 좀 괜찮은 모습을 잘해주고 보였습니다. 있죠. 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어떨까요? 한 번 올라간 팀이 지금 초거점을 찍으려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론보다는 전 여기서 T1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오케이. 겁니다. 자, 붐과 DFM의 경기입니다. 저 이거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저는- DFM 고르시요? DFM을 고릅니다. 아카메 선수의 그 완벽한 지금 폼이 좀 돌아온 상태, 그리고 DFM이 원래 응원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붐이 지금 안 좋다, 하락장이 좋다. 이어질 것이다. 네네. 붐을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붐이요. 바로 사겠습니다. 이 이유는 오늘 PRX와의 경기를 봤을 때 게임 내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 그리고 그 전에 경기 때 불안했던 선수들이 특히나 페이머즈 선수가 뭔가 이제 갈피를 잡은 느낌의 자신감이 돌아온 느낌. 세일님은 어디? 전 당연히 붐 가야죠. 오늘도 보면서 도스나인이 로터스에서 그 마운드 뒤에서 반지하 스모크 계속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림수를 준비한 거는 확실히 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DFM 상대로 그래 1승은 하자라는 느낌으로 저는 붐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RQ와 DRX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가 와. 어떠냐? 둘 다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주식. 이게 약간 그 요즘 SK 하이닉스 같은 네. 느낌의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예. DRX는 지금 약간 이랬다가 빡 올라간 느낌입니다. 현재 이런 형태의 팀인데 어떻게 지금? 저는 DRX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음 경기에서 현민 선수가 진짜 엄청 잘해가지고 RRQ를 2대 0으로 이길 것 같아요. 그럼 뭐다? DRX다. 세일님은요? 저는 RRQ를 고를 거고 RRQ DRX에서 아이스박스가 나오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농심과 게임 글로벌 e스포츠요. 글로벌 게임 e스포츠 말고요. 글로벌 아, e스포츠의 게이밍 스포츠 확인. 예. 지금 쉽지 않습니다. 네. 둘의 대결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탈락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정도 급이기 때문에 그치, 그 저는 급이지. 농심이 이길 것 같습니다. 농심이 이길 것 같다는 이유는 지금 아이스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맵들, 특히나 신맵에 대한 준비들까지도 좀 더 농심이 뭐 DRX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아하다. G는 좀 더 원초적인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 맵의 준비성은 농심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저는 G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좀 뭐 달라진 모습과 그다음에 유도탄 선수의 파괴력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사실 요즘 글로벌 트렌드 자체에서 약간 발로란트가 약간 고여가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가지고 좀 과거에 좋지 못했던 성적을 낸 팀들이 어떤 형태로라도 좀 좋은 결과를 낸다면은 이 시즌 자체가 조금 더 부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세일님 한번 어디?
그래서 저는 농심을. 저희가 저번에 한 줄 평 할 때도 야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하면서 막 그 엄청 잘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갖고 저희가 G도 역시 그 새로 바뀐 3명의 멤버를 바꾸면서 엄청 탄탄해지고 잘해졌다라고 평을 했지만, 그런 면에서 농심은 사실 RB 선수 한 명이 바뀌면서 더 적응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농심이 더 탄탄하다. G에 비해서 좀 준비만 잘하고, 빈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고점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팀적으로 그냥 맵 준비만 조금 더 잘하면 G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농심을 골랐습니다. 자, PRX와 제타 경기가 이제 마지막에 있어요. 네. 제가 두 분 거 예측해드릴까요? PRX 고르실 거죠? 네. 네. 여긴 제타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원의 차원에서는 무조건 제타를 고르고 싶어요. PRX는 어떤 팀을 만나도 사실 지금 다 이길 것 같은 무력을 보여주거든요. 그거 맞아요. 그것도 거의 맞아요. 여포예요, 여포. 맞아. 어쨌든 뭐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여기서 뭐 어쩔 수 없이 PRX를 고를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제타가 혹시 PRX를 그럼 이기게 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절대 빵 프로는 아니죠. 절대 빵프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현저히 떨어질 것 같다. 왜냐면 PRX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뭐 마지막 10맵까지 공개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맵 밴픽도 많이 조금은 곤란할 거고, 결국에는 제타에게 기대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텐텐 선수나 뎁 선수 이 두 명의 포커스가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그쵸. 근데 PRX 그냥 한 명 한 명 봐봐요. 그리고 오늘 팬맨 말 안 돼요. 팬맨이 다바이랑 같이 하면서 애들한테 뭐 야 집중해, 리슨 막 하면서 조율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범상치는 않다. 근데 에임마저 저런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제타가 극복하기에 너무 큰 난관이 아닌가. 맞아. 근데 만약에 이겨낸다면은 대박인 거지. 일본 열도가 난리 날걸요. 제가 볼 때는. 대박인 네.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6개 경기에 대한 승리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는지를 그냥 시청자분들과 얘기한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편하게 댓글이나 그다음에 이제 의견 디스코드로 주시면 와서 됩니다. 의견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컨텐츠